네, 구글 자료입니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위장관은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십이지장을 포함한 소화관 전반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원인군은 아니지만 특정 바이러스 감염 십이지장이나 염이나 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위장관의 원인 바이러스는 다음과 같다. 노로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식품 매개질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전염성 항염에 집단 발병을 일으키기 쉽다. 로타바이러스 주로 영유아기에서 심한 설사를 동반한 위장 감염을 일으킨다. 이렇게 아데노바이러스 영유아기에서 설사, 구토, 발열을 두터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아스트로바이러스 또래 영유아기의 설사 증상을 유발한다. 십이지장 관련 바이러스, 십이지장 염이나 십이지장 궤양의 가장 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테리아 감염이지만 드물게 특정 바이러스가 십이지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거대세포 바이러스,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장기 시간 HIV 감염장에서 위 십이지장 대장 제유장간의 전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에스타인바 바이러스도 십이지장과 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바이러스성 위장감이 일반적인 수상,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오심, 십이지장 염의 방법부 통증, 타는 듯한 이렇게 타는 쥐었다는 통증, 팽만감, 식욕부진, 검은색 대변. 검은색 대변의 출혈이 이미 시작된 거죠. 생겼는데 그래서 출혈부터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장관 위에 유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위장염을 존재할 수 있는데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위장에도 이게 강한 산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도 이렇게 감염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노로바이러스 가장 이렇게 이런 애들이 노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구토, 묽은 설사, 복통, 복부경련, 메스꺼운 발열, 두통, 근육통, 심하면 탈수 증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생제는 효과 없음. 바이러스성에는 항생제는 효과 없어요. 위에 헬리코박터균은 산성 속에서도 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균인데요. 얘가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일으킨다고 위 점막에 기생하며 위염과 위궤양, 위암, 다양한 위장 질환을 유발하는 나선형 세균이다. 강성선 위에서도 생존하기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감염 시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방치하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감염 경로나 가격간 음식 공유, 술잔 돌리기 같은 고강 접촉이 흔하다. 한국인의 약 절반 이상이 감염돼 있을 중 유병률이 높다라고. 나선형 모양의 세균인데 위 점액층에 서식하며 위산을 중화시켜 생존한다. 주요 질환은 만성위염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 주요 원인균이다. 이게 상처가 나면 거기 바이러스가 기생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은 마음속으로 생각할게요. 바이러스가 암의 원인이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속으로 생각.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의 주요 원인균이다. 근데 상처가 일어나면 거기 보호층이 사라지게 되고 거기 이제 기생을 반복적으로 이제 그랬을 때 기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감염사를 모르고 지낼 수 있다. 방치하면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생 피하성을 거쳐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타 질환,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심혈관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성인에서 50% 60%가 감염돼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식당에서도 이렇게 국자로 좀 떠먹으면 참 좋은데 같이 네. 강상성 위에서도 생존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위염과 위궤양, 위암, 다양한 위장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치균도 그럴 수 있는데 충치균이 산을 내뿜어서 이빨을 녹이잖아요. 근데 충치균에게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치균 위장
세균에 의해서 충치 정도의 세균은 위산내에서 모두 분해가 되지만 구강 내 세균이 이렇게 전신으로 퍼지는 것은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플라그를 형성하고 충치유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스테레프토코쿠스 뮤탄스가 위장관으로 직접 감염돼 이런 구강 내 세균이 전신으로 퍼져서 심장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라고 치아 부식을 시킬 뿐만 심장 질환 이런 것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치균과 혈관염 충치균 같은 구강 내 박테리아는 혈류를 통해서 다른 신체 부위에 등 혈관염증 및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심장병 및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라고 구글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잇몸의 상처 등을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동맥벽에 신체 면역방을 촉발하고 동맥벽에 염증을 일으킨다. 이 만성염증은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으로 불리는 동맥의 지방 침전물, 플라그 축적을 촉진할 수 있다. 바이러스도 인해서도 혈전이 잘 생기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세균에 인해서도 혈관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염이라고 하거나 심장 쪽에도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명확한 작용을 100%는 다 알고 있지 못하다. 심장병, 박테리아나 염증반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성된다. 그래서 혈전이 잘 생기는 것은 바이러스와 지난 동영상 구글 자료를 통해서 세균 둘 다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와 있는데요. 혈전, 핏덩이가 형성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을 유발한다. 그래서 심장 내막에 감염을 일으키는 감염성 신내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심장 쪽에는 바이러스나 세균 둘 다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부분. 혈관 손상 및 혈전 형성은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는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렇죠. 뇌졸중이 바이러스성, 세균성 둘 다 있을 수 있네요. 중추균 같은 건. 지금 구글 자료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공부를 다 했어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장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 바이러스성 뇌신경 감염, 바이러스가 뇌를 싸고 수막을 직접 경우 면역반을 요구해 뇌 손상을 일으킨 뇌염과 뇌수막염이 되고 단순 포진 바이러스, 일본 뇌염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 두통, 구토, 운동장애를 일으킵니다. 브레인포그, 집중력 저하 이렇게 수두배상 포진 바이러스, 수두 및 대상 포진, 아르보 바이러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그다음 거대스포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뇌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부종을 일으키거나 이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감염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감염시켜 파괴, 해마에 감염되거나 이렇게 하면 기억력 손상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의 뇌하수체 감염. 바이러스 뇌하수체 감염, 질병을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다양하게 일으키죠. 바이러스와 뇌하수체 감염 드물지만 이것이 뇌하수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위에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뇌하수체염, 뇌하수체 절중, 출혈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HIV 감염은 뇌하수체 내분비병의 일반적인 원인이다. 기회 감염, 톡소포자충,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뇌하수체에 영향을 준다. 단순 포진 바이러스, 수두대소포는 다른 바이러스도 모르게 중증신경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뇌하수체가 보호른, 그래서 보호른 증상은 보통 바이러스를 우리가 심할 수 있는데 세균도 그럴 수 있지만 보호른 증상 이것이 이렇게 기능을 이상을 주변 이렇게를 압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눈 뒤나 이마에 지속적인 두통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뇌 같은데 감염이 되는 두통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두통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혈관 막힘도 있고 있지만 이것도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시신경 교차점을 해서 시야 장애, 터널 시야를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지, 시야가. 이렇게 해서 시신경 교차점,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뇌하수체에 감염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눈 뒤나 이마에 지속적인 돈통. 그다음에 호르몬 결핍, 손상된 뇌하수혈의 호르몬 생성이 저하되어 발생한다. 극심한 피로, 성기능 장애, 모극경, 근육 약화, 근력이 약화되는 거, 체중 변화. 그래서 이게 머리통 속에 이 뇌에 감염이 돼 있거나 이게 나머지 몸통과 그 기관에 감염이 돼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붕증, 중추성 요붕, 항이형 호르몬 결핍, 과도한 결정과 배뇨를 유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몸의 모든 것에 다 들어갈 수 있죠. 못 들어가는 것이 없죠. 바이러스가. 부신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부신은 신장에 달려있는 기관인데요. 부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혈당을 높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부신 기능 부전, 에디슨 병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 관련된 바이러스는 거대세포 바이러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렇게 면역 결핍 관련해서 한 개의 부신 손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한다. 에이즈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이 부신염이 보고된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자, 이로 인해 기억에 부신 기능 장애가 발생한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부신 조직을 직접 표적으로 삼아서 손상을 일으키거나 감염으로 인한 정신염증 반응, 부신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기타 출혈성 바이러스, 일부 출혈성 에볼라, 마버그 바이러스 등 부신 출혈 및 치명적인 부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에스타인바 바이러스 무증상의 만성 부신 기능 전화장에서 EBV 감염으로 인한 양적 부신 출혈성 경색으로 급신 부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피로, 체중 감소, 복통, 메스꺼운 구토, 저혈압이 나타나서 부신 조직이 90%가 파괴되니까 췌장 세포도 파괴한다 그랬죠. 그래서 해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세포를 파괴하는 이런 증상, 붓거나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진단이 돼. 간도 파괴하죠. 간도 파괴하고 감염이 진행된 부신이기로 이루어지고 심한 근력이 약화되거나 갑작스러운 하복부, 허리, 다리 통증, 심각한 탈수, 저혈압, 의식 상실 등을 동반하는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과 부신 기능. 세균과 바이러스는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퍼져서 모든 것에 일으킬 수 있다. 세균 감염은 부신 기능 부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결핵균에 감염 이런 것들이 세균 감염 부신의 대량 출혈을 일으킨다. 치명적인 워터하우스 프리델렉센 증후군을 유발한다. 이렇게 혈액균이 혈액을 타고 바이러스나 세균을 움직일 수 있어. 이 림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혈관하고 림프관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림프절도 있고. 혈액균이 혈액을 타고 부신으로 이동하여 조직을 파괴한다. 폐혈증, 심각한 전신 세균 감염 폐혈증은 부신의 출혈을 일으킬 수 급성 부신 기능 부전으로 수막구균 감염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성 증상, 에디슨병, 피로, 무기력, 체중 감소, 저혈압이 일어나거나 피부 색소 침착, 그다음에 식욕 부진, 그다음에 오심, 구토 등이 서서히 나타난다. 그래서 무슨 얘기는 그다음에 심한 복통, 구토, 발열, 탈수, 저혈압, 쇼크, 심한 의식 소실까지 요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핵으로 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호르몬 분비 장애와 세균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인체는 화학적인 호르몬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리거나 혈액을 통해서 정기적인 신호, 신경 부분을 해서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요. 신호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과 호르몬 장애. 바이러스가 이쪽에 내 쪽에 있느냐, 밑에 기능이 있어. 호르몬 분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혈액적으로 방출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감염이 생기면 이게 기능이 이상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내분비계라고 하는데요. 바이러스 감염 내분비계를 손상시 다양한 호르몬 장애를 유발한다. 호르몬 생성 기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너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이렇게
들쭉날쭉했다는 게 균형을 잃고서 딱 파악해서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감염이 되면 이게 이런 감염으로 인한 신체의 과다한 면역 반응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린다. 당뇨병, 특정 바이러스, 콕사파이러스 감염은 췌장의 베타셀프를 파괴해서 유령 당뇨병 발병을 높인다. 갑상선 질환, 바이러스 감염 무증상 갑상선 염증이나 가급성 갑상선이 발생한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 변화로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과도, 과소 또는 호전, 악화 이러면 바이러스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글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성호르몬 불균형, 코로나를 가서 일부 바이러스 가면 남성 호르몬의 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와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장애로 나타나. 부신기능 장애, 바이러스 감염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분비를 담당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기능을 이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피로, 기립성 어지럼증, 저혈압의 증상을 유발해. 저혈압 이꼬르 부신기능 장애, 시상하부 뇌하수체 감염 이런 것도 의심할 수 있겠네요. 바이러스 호르몬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메커니즘은 직접 침투 및 손상, 바이러스가 고안, 췌장, 갑상선, 특정 뇌분비성에 직접 침투해 세포를 사멸하거나 공격해서 사멸하거나 염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붓거나 면역 반응 촉발, 바이러스 간 발생을 한양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토카인 폭풍 등의 전신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호르몬 분비와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자가 면역 유도, 바이러스 항원과 신체적 일상으로 면역 체계가 자신의 호르몬 생성 기관을 공격을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폐혈증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폐혈증이 뭔가? 그래서 폐혈증은 미생물 감염,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신체에 보통 이게 바이러스 급성은 바이러스성이나 세균성인데요. 드물게 바이러스가 좀 더 이게 심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비정상의 과도한 전신 염증은 주요 장기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 그래서 장기를 하나 둘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감염시켜서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하는데요. 혈액 속으로 침투한 균과 독소 온몸을 넣은 쇼크와 장기 부전의 사망률이 20%에서 50%, 폐렴, 요로 감염, 그래서 복강 내 감염, 피부 상처 등 다양한 이렇게 부분에서 침투할 수 있어요. 유방 부분에서도 유선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세균이 이런 부분을 입으로 이렇게 하셨을 때 되죠. 폐렴, 요로 감염, 복강내 감염, 피부 상처, 다양한 감염 부위에 발생한 세균 바이러스 진균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열 또는 저체온, 오한, 심한 호흡곤란, 빠른 맥박, 의식저하, 저혈압, 피부 변색 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부 변색, 의식저하 이렇게 해서 생명을 다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어떤 60세 이상 고령, 1세 미만 소아, 면역 저하자, 당뇨병, 만성 질환자, 폐간 심장이 위험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폐혈증이라는 바이러스성 폐혈증이 있고 세균과 바이러스 워낙에 종류가 많아서요. 그래서 혈액에 바이러스와 백혈병을 좀 볼게요. 바이러스는 백혈병 여러 원인 중 하나로 특정 바이러스, 에프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 일병 백혈병 발병을 높일 수 있다. 바이러스가 골수세포를 변형시켜서 암으로 발전시킬 수 대부분의 백혈병은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앱스테인바 바이러스의 백혈병과 관련이 있다. 그래도 백혈구가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혈소판 감소가 일어나거나 이런 바이러스 증상이라고 구글의 자료에서 봤죠. 또 그거 혈소판도 증가할 수도 있어요. 드물게는. 인간 T세포 림프 친화성 바이러스, 특정 유형의 T세포 백혈병이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다. 혈액, 성적 조청, 무유수 등을 통해 전염된 바이러스가 골수세포의 태연에 영향을 암세포로 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세포 분야 기능에 백혈병을 유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벤젠 같은 특정 화학물질 노출, 방사선 노출, 특정 항암제 사용 등 이렇게 그렇게 되면 간과 신장 이상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감염이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속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바이러스와 혈액, 바이러스와 골수, 뼈질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뼈에도 투입할 수 있죠. 침투할 수 있는데 뼈질환 유발할 수 일부 바이러스 파골세포, 뼈를 파괴하는 세포나 조골세포, 뼈를 형성하는 세포를 직접 감염, 뼈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골다공증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알파 바이러스 그렇지만 실제로는 혈관 막힘과 더불어 신장과 간에 감염이 됐을 때도 골다공증 유발할 수 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파 바이러스는 조골세포를 직접 감염시켜서 뼈 흡수를 일으킨다. 염증 면역반 바이러스 감염 중 강력한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그래서 뼈 리모델링의 균형을 깨뜨려 뼈 흡수를 촉진하고 골밀도를 감소시켜서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 감염체에 차는 특정 약물 HIV 치료제 중 일부가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바이러스 관절통과 관절염을 일으킨다. 일부 경우 뼈 침식, 뼈가 침식된다는 것이죠. 알파 바이러스. 이렇게 로스리버 바이러스 등 치kun구니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에스테바 바이러스, 거데스포 바이러스, HIV, 파로바 바이러스, B19 비형시형 간염 바이러스는 골수부전, 재성불량성 빈혈을 일으키거나 바이러스성 관절염. 관절염은 세균과 바이러스 둘 다 이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만성 관절병증의 잠재력의 원인으로 이제 파제트병, 이 뼈질환 중에 하나로 바이러스가 연관 일부 중 아주 명확히 혈관이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혈관이 막혀 특정 약물이 신장과 간에 이상이 있을 때 영향을 줄 때 이게 골다공증도 유발할 수 있거나 혈액이 끈끈하거나 이렇게 산소 공급이 안 되거나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이런 관련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것이나 신장과 감염이 되거나 뭐 이런 것에 감염이 되거나 주로 바이러스. 네, 그다음에 뼈에 특정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운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장과 간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혈액의 비타민 C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구글자료에서 봤거든요. 네네. 참 조심스럽게 말을 하죠. 바이러스 뼈질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와 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면역 결핍은 일단 후천성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가 면역 세포를 공격하여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린다. 이는 에이즈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다양한 감염과 암을 그래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은 암을 유발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주로 바이러스적인 병시가 없고 건강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면역 체계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다. 면역 체계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어떤 면역 세포들도 다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속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HIV 감염 면역 세포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는 후천성 면역 불빛 증후군 상태를 나타낸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T 세포가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점차 떨어진다. HIV는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백혈구 T 림프구를 헬퍼 T 세포를 선택적으로 감염시켜서 공격해서 파괴한다.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따라서 각종 질병이 일어나는데 결핵, 폐렴, 특정암, 기회감염, 평소에 잘 걸리지 않던 질병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바이러스가 면역세포들이 종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렇게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있는데 핵심 세포로는 암세포를 즉각 제거하는 NK세포, 정보전달도 수지성세포, 항체 만드는 B세포, 적을 직접 공격하는 T세포, 뇌가 감염돼가지고 면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각종 질병이 암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먹어치는 대식세포 이렇게 서로 간에 싸우는 거죠. 바이러스나 얘네들하고 네네 그렇게 해서 대식세포들이 있고 이들은 다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싸우니까 NK세포, 자연살해세포, 바이러스 감염세포는 암세포를 발견 즉시 직접 파괴하는 림프구다. 대식세포, 신체 모든 조직에 존재하고 바이러스, 미생물, 암세포, 비정상 단백질을 직접 먹어치워서 제거한다. 수지상세포, 면역사령관 역할로 이 물질의 정보를 파악하여 T세포에게 전달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비장에서 얘네들이 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적혈구 오래된 얘네들 이제 하여튼 뭐든 감염된 애들 이런 것들 이제 비장에서 이렇게 이것을 처리합니다.
찌꺼기들을 해서 그래서 백혈구 중 많은 수를 차지한다. 호중구, 감염부로 이동한 세균 등을 포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감염되거나 비정상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제거한다. 보조 T세포, B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 활성화를 돕는다. 이렇게 B세포, 항원에 대한 적 봉보를 바탕으로 해서 적이다. 그러면 항원이 이제 적이니 여기다가 정보를 받다 특이적 무기인 항체를 이에 맞는 것을 갖다 공격 무기를 만든다는 것이죠. 특이적 항체를 만들어 적을 무력화시킨다. T세포, 기억세포, T세포와 B세포 일부는 이전 침입 정보를 기억하고 재침입 시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혈액과 림프액을 돌면서 온몸을 돌면서 이들 면역세포들은 백혈구 등의 일정으로 백혈구도 종류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조금 의심을 좀 하고 있다라는 속으로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래서 몸 전신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탈모를 볼게요. 관련이 있어요. 바이러스와 탈모인데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께서 바이러스의 당최 후에 탈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닿으면 대부분 이렇게 탈모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탈모 위험이 한 일반 감염된 사람보다 4배 높았다. 코로나 감염제 후각장애 위험은 6.5배, 재채기 위험은 2.8배, 이렇게 사정곤란 위험도 2.6배 이렇게 발생하였다.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네 이렇게 좀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탈모는 원형 탈모증은 면역세포에 의해 발생한 자가면역질은 되게 의심스럽죠. 그래서 원형 탈모증 같은 거는 이렇게 자가면역질은 이건 바이러스 연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 기억 T세포 염증 유발 확인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신경물질 이상도 원형 탈모와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트레스성 탈모도 있고요. 스트레스성 탈모 있고 비타민 C 부족과도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보통 어떤 독성 증상에서도 여기서 탈모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감염다 머리 다 빠져 이런 이렇게 뉴스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그것이 혈관이 이렇게 끙끙이 막혀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독성 증상일 수도 있고. 코로나가 감염되면 탈모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탈모와 바이러스 감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휴지기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 구글 이렇게 그래서 어떤 고열을 동반한 독감이나 코로나 심각 바이러스가 신체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휴지기 탈모가 일어날 수도 있다. 2~3개월부터 머리가 눈에 띄게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비타민 C하고도 관련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식사해서 드셔야죠. 네, 식사해서 비타민 C 과일 드셔야죠. 과일. 이렇게 바이러스가 몇 달에 걸쳐서 그다음에 원형 탈모증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 바이러스 감염이 면역 반응을 촉발하고 악화시키는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원형 탈모증. 에스타인바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두피 또는 신체의 털이 둥근 모양으로 부분도 빠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바이러스 감염 탈모로 호소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약으로 인해서도 그럴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모든 것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바이러스 저는 2019년도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는 곰팡이를 잡는 호모 물질과 결합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고 특허 신청을 10건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제약회사 성공은 했어요. 그래서 가치가 높고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제가 발표를 좀 했었는데 치료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그래서 실험해봐라 제약회사에 공고를 실험해봐라 이거 효과 있다.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어떤 기술을 이론을 발표를 과학적 기술을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의학도 과학적으로 접근했고 그것을 의학 분야가 신비의 성역이거나 이렇게 성역이어서 공부를 못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지 않고 그럼 뭐하러 구글에 이렇게 자료를 올려놨을까요? 제약회사도 의사면허를 연구 개발자들이 갖고 있느냐 그럼 화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이 불법이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약회사 그 약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야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자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죠. 근데 그래서 진단과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몫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약을 개발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을 보면 탈모가 결핵균, 매독균, 박테리아 감염과 헤르페스 조스터, 에이즈, 바이럴 면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 두피의 진균 감염으로도 역시 탈모가 일어날 수 있다고 구글 자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같은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호르몬 장애가 좀 바이러스 관련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의 작용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오거나 유사하게 나오거나 원형 탈모 좀 바이러스 관련이 있거나 종종 앞머리, 윗머리, 뭐 머리카락이 빠지게 해서 대머리해지는 그렇죠. 그 호르몬 변화,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고 과소하게 나오고 이게 바이러스 관련이 있다고 제가 구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또 하죠.